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도시락을 싸고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아파도 피곤해도 밥은 먹어야지라는 말이 늘 먼저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저는 김미숙입니다. 올해 65입니다.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쉼없이 한평생 밥상을 차렸습니다. 결혼 첫날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쌀독 위치, 간장 두는 곳, 냄비 정리하는 법을 일일이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차려야 집안이 돌아간다. 그게 제 역할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5시면 일어났습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였습니다. 남편 출근 전 상을 차렸습니다. 아이들 학교 가기 전 아침을 먹였습니다. 도시락 2개를 쌌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점심엔 혼자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때론 아예 거르기도 했습니다. 저녁은 더 신경 썼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 아이들이 먹을 만한 음식, 최소 3가지는 준비했습니다. 국, 찌개, 나물, 구이.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은 반찬이 별로네. 가끔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아니면 안 돼? 아이들도 투정을 부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반찬을 꺼내거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가고 결혼하고 독립한 후에도 밥은 계속 차렸습니다. 이젠 남편 둘만의 밥상이지만 여전히 3가지 반찬에 국은 꼭 끓였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명절이나 주말엔 아이들이 왔습니다. 며느리 2, 사위 1, 손주들까지 합치면 10명이 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장을 봤습니다. 전날 밤엔 거의 세웠습니다. 나물 10가지, 전 5가지, 국 2가지.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며느리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밥만 먹으면 속이 편해. 아들들도 말했습니다. 칭찬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도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었습니다. 아플 때도 밥은 차려야 했습니다. 몇 해 전 독감에 걸렸습니다. 열이 나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침대에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밥은 어떻게? 오늘은 좀 힘들어요. 그래도 먹어야지. 라면이라도 끓여줘. 저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친정에 갈 때도 밥은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며칠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가기 전날 밤 남편 먹을 반찬을 가득 만들어뒀습니다. 냉장고에 일일이 메모를 붙였습니다. 이건 데워서 드세요. 국은 끓여만 드시면 돼요. 돌아왔을 때 반찬은 그대로였습니다. 배달음식 상자만 쌓여 있었습니다. 당신 없으니까 먹을 게 없더라.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들어둔 음식은 왜 안 먹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직접 차려줘야 먹는다는 걸.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거울을 보니 손등에 칼자국이 많았습니다. 손목은 자주 저렸습니다. 무릎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시큰거렸습니다. 65, 이제 노인입니다.
하지만 밥은 여전히 제가 차렸습니다.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미수가, 너 요새 표정이 안 좋더라. 그래, 많이 피곤해 보여. 혹시 어디 아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집안일이 좀 많아서. 아직도 밥 다 차려? 이 나이에? 응. 남편은? 애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니까요. 엄마니까요. 아내니까요.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나이면 좀 쉬어야지. 30년도 넘게 했으면 됐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밥상은 왜 늘 내가 차려야 했을까? 30년 만에 처음 떠오른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엌 불을 켰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냄비, 프라이팬, 도마, 칼, 모두 제 손때가 묻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늘 부엌에 서 있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 앞에 앉아 밥을 먹는 건 가족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다 먹고 난 후에 남은 것으로 먹었습니다. 가끔은 차가워진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은 국이 다 떨어져서 물에 말아 먹었습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는 늘 마지막이었을까? 왜 제가 만든 밥을 저는 제일 나중에 제일 소홀하게 먹었을까?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또 새벽이 왔습니다. 일어나서 밥을 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어제부터 더 심해졌습니다. 허리도 뻐근했습니다. 손목도 저렸습니다. 65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게 제 자리였으니까요. 30년 동안 늘 그 자리에 있던 밥상, 그 밥상을 지키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무서웠습니다. 동시에 조금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일주일째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굳어 있었습니다. 펴는 데만 10분이 걸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찌릿했습니다. 그래도 밥은 차렸습니다. 남편 아침상, 설거지, 저녁 준비. 하루가 그렇게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허리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도마 앞에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칼질을 하다가 손목에 힘이 풀렸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응, 내일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어디 아파? 무릎이랑 허리가 계속 아파서요.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은? 내일 저녁 어떡하게?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찍 다녀올게요. 밥은 차릴게요. 그래, 병원 갔다 와서 해. 알았지? 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 아침을 차렸습니다. 저녁 반찬도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나물 3가지, 생선구이,
김치찌개 끓일 재료까지. 병원 예약은 오전 10시였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접수를 하는데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은 같이 안 오셨어요? 혼자 왔어요. 검사 후 설명 들으실 때 보호자 계시는 게 좋은데요. 괜찮아요. 대기실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엄마 지금 병원인데 혹시 시간 되니? 병원요? 무슨 일이에요? 무릎이랑 허리가 아파서 검사 좀 받으려고. 아, 그래요? 그런데 엄마, 저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그래, 알았어. 엄마, 그런데 오늘 저녁은 뭐예요? 우리 집에 좀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애들 데리고 학원 가야 해서 밥 못한대요. 엄마 지금 병원인데. 아, 그럼 내일이라도요. 엄마 반찬이 제일 맛있잖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엄마 병원인데 시간 되면 와줄 수 있어?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오늘 애 유치원 행사 가야 해서요.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네. 근데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와서 김치 좀 담가 주실 수 있어요? 애가 할머니 김치만 먹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허리도 디스크 초기 증상이 보이고요. 그렇군요. 손목도 건초염이에요. 평소에 손 많이 쓰세요? 요리를 자주 해서요. 아, 그럼 당분간 주방 일 좀 줄이셔야겠어요. 많이 서 계시는 것도 안 좋고요. 무거운 거 드는 것도 피하세요. 네. 의사가 처방전을 끊으며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네, 혼자 왔어요. 집에서 도와주실 분은 계세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봉투가 두툼했습니다. 진통제, 소염제, 파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준비해둔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끓이고 나물 무치고 밥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마 앞에 서는데 허리가 아팠습니다. 칼을 들었는데 손목이 저렸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파를 썰고 두부를 잘랐습니다. 냄비에 김치를 볶았습니다. 저녁 6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어서 오세요. 병원은 어땠어? 무릎이랑 허리가 안 좋대요. 손목도요. 그래. 약 먹으면 되겠네.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 먹자. 저는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나물 3가지, 생선구이. 남편이 한 숟가락 먹더니 말했습니다. 찌개가 좀 싱겁네. 그래요? 소금 좀 넣어. 저는 부엌으로 가서 소금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잘 먹었어. 네. 내일은 고기 좀 해줘. 고기 먹고 싶어. 남편은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에 손을 담그는데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릇을 들 때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 불을 껐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수진아.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 오실 수 있으세요? 왜? 애들 생일이라 음식 좀 준비해 주시면 해서요. 어머니 손맛이 최고잖아요. 애들도 할머니 음식만 좋아해요. 수진아, 엄마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아, 그래요? 많이 아프세요? 응, 병원 다녀왔어. 그럼 간단한 것만이라도요. 잡채랑 전 정도만요. 어머니, 부탁드려요. 애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주방 일을 줄이라고, 무거운 걸 들지 말라고, 많이 서 있지 말라고. 하지만 밥은 누가 차립니까? 남편도 아들들도 며느리들도 제가 하길 바랐습니다.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은 뭐야? 반찬 좀 갖다 줘. 이번 주말에 음식 좀 해줘. 제 몸보다 밥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5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 흰 머리,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부은 손목, 아픈 무릎. 30년 동안 밥상을 지켜온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몸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밥은 걱정하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무했습니다. 30년 동안 밥을 차렸는데, 30년 동안 가족을 먹였는데, 정작 저는 누구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건 제가 차린 밥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그게 제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입으로, 제 목소리로. 병원 다녀온 다음 날부터 약을 먹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이 조금 나았습니다. 하지만 약이 떨어지면 다시 아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를 펴기가 힘들었습니다. 무릎은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 밥상을 차리다가 국자를 놓쳤습니다. 손목에 힘이 풀렸습니다.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괜찮아? 남편이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조심해. 남편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바닥을 닦았습니다. 왼손으로 국자를 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 쉬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응, 이번 주말에 저희 집 오시기로 하셨잖아요. 애 생일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잡채랑 전 부탁드린다고 했잖아요. 수진아, 엄마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아, 네.
그래도 간단한 거면 괜찮으시죠? 애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할머니 음식 기다린대요. 엄마 지금 정말 힘들어. 어머니, 그래도 손주 생일인데요. 딱 한 번만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감사해요, 어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아픈데 주말엔 또 요리를 해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야? 된장찌개하고 반찬이요. 고기는 없어? 없어요. 어제 고기 해달라고 했잖아. 깜빡했어요.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요새 왜 이래? 정신이 없네. 미안해요. 됐어. 먹자. 밥을 먹는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내일은 고기 좀 해줘. 네. 설거지를 하는데 손목이 더 아팠습니다.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겨우 잡았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섰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작은 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김치통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김치 떨어졌어요. 그래, 담가주실 수 있으시죠? 지금, 네. 애가 할머니 김치만 먹어요. 다른 건 안 먹어요. 저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은영아, 엄마 지금 몸이 안 좋아. 아, 병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많이 아프세요? 응. 손목이랑 무릎이 안 좋아서. 그럼 조금만 담가주시면 안 돼요? 애가 정말 안 먹어요. 어머니, 부탁드려요. 저는 김치 담글 줄 몰라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못하겠어. 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미안해.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손주 먹을 건데요. 다음에 할게. 언제요? 애가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보았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김치 안 해주신대요. 아들이 난처한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진짜 못 해주세요? 준호야, 엄마 지금 정말 힘들어. 알아요. 그래도 조금만이라도요. 애가 먹을 게 없잖아요. 마트에서 사면 안 돼?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거랑 사 먹는 거랑 다르잖아요. 평생 해주시던 거 갑자기 왜 안 해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생 해주시던 거.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요리 못하잖아요. 어머니가 안 해주시면 어떡해요? 배우면 되지. 네. 30년 동안 했으면 이제 됐어. 너희가 해. 며느리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 말 그대로야. 이제 못해.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우리 애 먹을 건 어떡하고요? 할머니 음식 아니면 안 먹는다니까요. 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30살 넘은 어른이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럼 굶겨. 배고프면 먹어. 엄마가 지금 무슨 소리를. 아들 부부는 화난 얼굴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쿵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녁 무렵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준호한테 들었어요. 김치 안 해주셨다고요? 엄마, 동생네 애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민수야. 왜요? 엄마 지금 아파. 많이 아파. 알아요. 그래도 그렇지. 손주 먹을 것도 안 해주시면 어떡해요. 주말에 우리 집도 오시기로 했잖아요. 그것도 안 오실 거예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응, 못 가. 뭐라고요? 몸이 안 좋아서 못 가. 엄마 애 생일인데요. 미안해. 엄마가 안 오시면 애가 얼마나 실망해요. 평생 해주시던 거 갑자기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보았습니다. 평생 해주시던 거.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평생 했습니다. 30년 동안 밥을 차렸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명절, 생일, 집안 행사. 모두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프다고 하자 돌아온 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밥은 누가 해? 손주는 뭘 먹어? 평생 하던 거 왜 안 해? 저는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65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늙고 지치고 아픈 얼굴. 하지만 그 얼굴 속에서 처음으로 다른 게 보였습니다. 분노였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분노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돼.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질 거라고. 내일부터 말할 거라고.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할 거라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먼저 바뀌어야 했습니다. 제가 먼저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차렸던 그 밥상을.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 5시에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알람을 끄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7시쯤 남편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밥은? 일어나. 밥 차려야지.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오늘은 못해요. 뭐? 밥 못 차려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몸이 안 좋아서요. 약 먹으면 되잖아. 약 먹어도 안 나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나보고 굶으라고?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데워 드세요. 밥도 어제 남은 거 있어요. 남편은 말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장고 여는 소리, 전자레인지 돌리는 소리. 남편이 혼자 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나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밥을 안 차렸는데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요. 오늘 아침 밥 안 차렸다고요? 응. 엄마, 진짜 어디 많이 아프세요? 많이 아파.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아프다고 했는데 저는 밥 걱정만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가 갈게요. 엄마 대신 제가 할게요. 정말? 네. 서연이랑 같이 준비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거실로 와서 저를 보았습니다. 저녁은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요. 배고프시면 직접 하세요. 남편이 잠깐 망설이더니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이것저것 꺼냈습니다. 라면을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라면 2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먹어.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고마워요. 됐어. 먹자. 함께 라면을 먹었습니다. 30년 만에 남편이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비록 라면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은 남편이 스스로 차렸습니다. 토스트와 우유였습니다. 간단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늦게 일어나 천천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다녔습니다.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계속 쉬세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준비했어요.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들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물을 무치고 아들이 전을 부쳤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간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주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서 와. 오늘은 엄마 아빠가 밥해요. 그래, 맛있겠다. 응. 할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손님처럼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상을 차렸습니다. 나물, 전, 잡채, 과일. 손주 생일상이었습니다. 어머니, 맛은 없어도 드셔주세요. 며느리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고마워.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맛은 서툴렀지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손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만든 것도 맛있어. 며느리가 놀란 얼굴로 아이를 보았습니다. 진짜? 응. 다음에도 엄마가 해줘.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식사 후 며느리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들이 상을 치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이제 알았어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고마워, 서연아. 앞으로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작은 아들 부부도 찾아왔습니다. 김치통을 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배워서 담가봤어요. 정말 맛은 어머니만 못하지만 애가 먹더라고요. 잘했네. 어머니, 저번엔 너무 심했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평생 해주신 거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됐어. 이제 너희가 하면 돼. 네, 엄마.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결정이 옳았어. 내가 너무 모르는 척했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고생 많았어. 미안해.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우리도 많이 늙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앞으로는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무릎도 손목도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 아니라 밥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으로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밝았습니다. 내일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 7시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토스트와 우유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네. 같이 먹자.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간단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남편이 접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는 내가 할게. 고마워요. 남편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오전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손목 부기도 빠지고 무릎도 괜찮아지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계속 이렇게 관리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그럴게요. 병원에서 나와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부엌에 있었을 겁니다. 점심 준비를 하거나 저녁 재료를 손질하거나.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에게도 시간이 생겼습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점심때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점심 어떡할까? 밖에서 먹을까요? 그래, 나가자. 함께 국밥집에 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둘이서 외식을 했습니다. 맛있네. 그러게요. 이렇게 나와서 먹는 것도 좋네.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준비할게요.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앉아 계세요. 며느리와 아들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주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때요? 좋아.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할머니 편하게 쉬어야 돼요. 고마워, 우리 손주. 손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손을 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이야기하며 요리하는 소리였습니다. 여기간 좀 봐줘.
응, 조금만 더 넣어. 저는 내가 붙일게. 알았어. 서툴지만 함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상이 차려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물은 조금 작고 저는 좀 두꺼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맛없어도 이해해 주세요. 며느리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맛있어. 정말요? 응. 정성이 느껴져.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손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맛있어. 진짜? 응. 할머니 거랑 다른데 이것도 맛있어. 아들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저도 이제 요리 좀 배워야겠어요. 그래, 천천히 배우면 돼. 네, 엄마. 식사 후 남편과 아들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많이 편해 보이세요. 응. 많이 편해졌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어머니 사랑해요. 저는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저녁 무렵 모두 돌아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오늘 좋았네. 그러게요. 예전엔 당신이 다 했는데. 이렇게 같이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그동안 저도 고마워요.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밥상을 차리지 않겠다고 말하던 날, 무섭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밥상을 내려놓았다고 가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보였습니다. 서로 돕고 함께하는 가족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지켰던 밥상, 이제는 함께 만드는 밥상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준호. 응.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왜? 저희가 밥 해드릴게요. 정말? 네. 은영이가 배우고 있어요. 엄마 쉬세요. 고마워, 아들. 엄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 집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왔어. 앉아 계세요. 제가 준비할게요. 식탁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서툰 손놀림으로 음식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손주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어서 와. 오늘은 엄마가 밥해요. 그래, 맛있겠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맛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컸네. 그러게요. 당신 덕분이야. 아니에요. 이제 철들었을 뿐이에요. 늦었지만 다행이야. 맞아요. 집에 도착해 거울을 보았습니다. 65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습니다. 흰 머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밝아 보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저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쉬어도 돼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밥상을 차리고 싶을 땐 차리고, 쉬고 싶을 땐 쉬고, 가족과 함께하고 싶을 땐 함께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30년 만에 찾은 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예전엔 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밥상 앞에서 하루가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도 좋을 거라는 기대를 안고 밥상 없이도 하루는 흘러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밥상을 내려놓았더니 삶이 보였습니다. 밥상을 안 차렸다고 가족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지켰던 건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그 희생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보였습니다. 가족의 얼굴이, 제 모습이, 남은 인생이. 이제 저는 압니다. 밥상은 사랑의 표현이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밥은 배고픈 사람이 차리는 것이고 가족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어르신 여러분, 밥상은 사랑의 표현이지만 그것이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지금도 내가 안 차리면 안 된다며 혼자 부엌을 지키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처럼 용기를 내보세요. 밥은 배고픈 사람이 차리는 겁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